이 중국 당국이 말씀드린 대로 한국인 마약 사범을 또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요. 보통은 그 해당 국가에다가 사전 통보를 하거나 최소한 당일날 통보를 하는 것이 외교적인 관례인데 엿새 뒤에 통보를 해서 늑장 통보 아니냐. 우리 외교부도 유감을 표명했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내국인 할 거 없이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편 전쟁 그 이후에 예. 그죠? 그 중국 전체가 어쨌든 마약에 의해서 예.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경험을 했고 말이죠. 그렇죠. 특히 1900년도 초에는 약 8천만 명이 그 마약쟁이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그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250만 명이 그 마약 환자였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예. 그야말로 어쨌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예. 이 마약 사범을 다루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제 이유고 예. 또 2009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외국인에 있어서는 약 15명 가량을 무조건 이제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민 보호라고 한 대원칙에 근거한다면 예.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외교적 대응을 좀 했어야 되지 않는가? 예. 예를 들면 이제 그 2009년도인가요? 그 영국인이 그 마약과 관련됐을 때는 예. 영국 총리께서도 직접 여러 가지 구체적인 요청을 한 것에 비하면 예. 지금 현재 지난 주인가에 또 14명의 어떤 그 우리 내국인이 마약을 이렇게 이동했다, 운반해 줬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구속돼 있단 예. 말이죠. 예. 그런 등을 감안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왜 못했는가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네. 저는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네. 정부가 가난해서 그 간호사와 광부를 사실은 팔지 않습니까? 네, 돈을 받고. 그런데 거기서 광부가 가가지고 갱도에 갇혀요. 갇히는데 그 영화 내에서도 그렇지만 정부와 관련돼 있는 사람은 아무도 나와보지 않고 스스로들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그 갱도에서 사람들을 파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가공된 현실이라고 해도 그 안에 분명히 정부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도 보면은 중국하고 우리하고 사이 좋다면서요. 외교적으로 아주 이렇게 좋을 때가 없을 정도라고 성과로 외교부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엿새 뒤에 통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시당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국민이 사형을 당하는데 우리의 그 정부 부처는 사형을 당하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어디 가서 우리가 우리 정부를 믿고 외국에 나가서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 대응이 좀 황당한 것이 우리 중국에서 오히려 이 30일 날 사용을 시켜놓고는 6일 뒤인 1월 5일에 우리에게 통보를 해줘서 우리도 유감이다. 따졌더니 중국이 하는 말이 연말 연시라서 바빠서 지연됐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외교부는 통보 자체를 기다려야 되는 위치에 있지가 않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중국이 통보를 해주면 통보를 지금 받았어요. 늦게 받았네? 왜 늦게 했어요? 이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안에 한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외교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그 우리나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다 대고 일정한 정보도 요청하고 확인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는 곳이거든요. 그럼 중국에 안에 있으면서 뭐 해요? 우리 한국 사형될 수 있는 체포 돼 있는 사람들이 절차가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언제 사형이 되려고 하는지를 미리 파악하는 게 일인데 중국이 6일이나 늦게 사형 통보를 해줬어요.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그 사람의 사형 집행 과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소리죠. 네. 그리고 그 영화 집으로 가는 길에서처럼 네. 만약에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사형당한 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정말 억울하게 이런 일들을 당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보면은 그 일정한 마약 조직 때문에 짐에 마약이 들어가가지고 발견돼가지고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일들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들이 국제적으로는 벌어지고 있는데 네. 우리 자국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미 범죄자니까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보호하지 않는다면 정말 억울하게 이런 일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어딜 가서 누구한테 지켜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까? 참 그 국제 협상 무대에 가면 네. 한국 쪽 분들이 굉장히 다른 나라 분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는데요. 예. 어쩜 저렇게 한국 사람들은 자국 내에서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국제법 원칙 내지는 다른 나라 국가의 원칙 이런 걸 존중을 잘해주는지 모르겠다. 한 번도 힘의 어떤 논리 같은 걸 강요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사실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까지도 극단적으로 있을 만큼 국제 무대에서는 사실은 자국의 이익의 논리와 힘의 논리일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거기서 일정 부분 그냥 룰 안에서 싸우는 것뿐이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도 그래요. 중국이 와양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건 어느 나라나 다 알고 있는 일이고 이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로 그냥 그래 중국 내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런 원칙 지키니까 지키세요. 라고 손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밖에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특히 외교는요, 저는 관례를 쌓아가는 거, 좋은 선례를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법대로만 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한국인을 사형을 집행시킬 때는 제때 그 사형까지 가는 모든 절차를 통보해주거나 참여를 우리 주중 한국 대사관에 적극적으로 시키지 않으면 한국에서 난리가 난다. 한국 외교부가 중국에다 대고 완전히 무슨 엄청나게 세게 항의를 한다라는 게 중국 사람들이 인식에 딱 박혀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통보가 늦게 왔어요. 이러고만 있으면 네. 또 다음번에 사형시킬 때도요. 사형시켜놓고 그때가 연말연시면 연말연시 때문에 사람 하나 사형시켜놓고는 통보조차 안 해주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짓들을 한다고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국민이 국가가 없는 뜨내기 고양이 같은 게 아니잖아요. 네. 자, 지금 뭐 앞서 우리 김성수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이랑 우리 그렇게 친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당하고 있느냐, 외교부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랑 또 가장 우호 관계가 깊은 미국 관련인데 중앙정보부죠. CIA가 각 나라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세계 각국에다가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 CIA가 각 나라, 우리나라를 소개한 지도에 보니까 독도가 없었습니다. 그런 지적이 일고 있으니까 갑자기 하루 만에 다시 독도라는 거를 복원을 했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있습니다. 애초에 일본에는 독도가 표기가 되어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없었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독도 또는 뭐 아일랜드라고 한 것이 아니라 리앙크루 락스라고 해갖고 락스라는 것은 사실 섬이 아니라 돌무더기죠. 그러니까 누구의 소유를 인정하기도 쉽지 않은 건데 과연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 특히 중앙정보국 CIA가 이런 지도를 세계 각국에 공개를 했다라는 것이 뭐 CIA에서는 단순 실수였다고 하는데 지금 또 일본에서는 독도 홍보 영상을 또 공개를 해갖고 우리나라는 흥분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책이랑. 지금 단순 실수라고 지금도 고쳐놓은 것도 지금 여전히 리앙크루 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했는데 국제법상 섬 아일랜드하고 암초하고는 지위가 현격하게 다른 게 네. 다른 것보다도 사실상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네.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아일랜드하고 락이 결정적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예. 지금 분명히 대한민국 독도 경비대가 그곳에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예. 24시간. 맞습니다. 24시간 주거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 그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락이라고 일단 표시한 것부터가 문제인데 예. 거기서 더 나가서 일본 지도에만 표시를 하고 그나마 우리 쪽인 지도를 안 했다? 예. 뭐 일본은 그게 락이라고 표시가 돼 있으니까 국제법원이나 이런데 이거 우리 섬인데 잘못 표시돼 있네요라고 들고 갈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바다에 아무것도 아예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다툴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굉장히 이거는 뭐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CIA가 단순하게 이런 기술 실수를 하나요? 맨날 우리와 일본과 그렇게 다툼이 네. 있다는 거 알면서 그거를 실수로 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기 없어진 거를 이제 발견하게 된 것도 없어지고 나서 6개월 지나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부는 도대체 뭘 하고 뭐 있는 하고 건지 계시는 말이죠.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중국의 사형과 사실은 유사한 것 같아요. 이걸 뭐 모르고 있다가 6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뭐 지금 뭐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늘 모니터링을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외교권에 손상이 되는 조그만 것이라도 미리 선제적으로 주장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하는 것이 외교부의 역할인데 그 업무 자체를 상당히 게을리하고 해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부의 지금까지 보여줘온 성향이랄까요? 그런 걸 보면 예. 국제적으로 논란거리에 서지 않는 것을 최상의 외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최상의 외교는 논란거리를 만들어야 될 때 과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에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할 말을 하는 것이 계속 세계적으로도 각인이 되고 다른 나라에도 보여지고 이런 쟁점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가만 안 있는구나 라는 것들을 남겨야 될 때는 남기는 것이 외교고 전략적인 거고 최소한의 용기이고 외교부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외교부는 기본적으로 타국을 대할 때 국제적으로 또는 국내에서 논란거리 안 만드는 거, 가만히 있는 거, 분쟁 없이 하는 거, 그거는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요 되는 거예요. 그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CIA가 기술적인 실수를 할 리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모든 부분이 일본에 유리하게 돼 있어요. 뭐 동해도 시 오브 재팬으로 표기가 돼 있고
일단 중립적인 명칭이다라고 하는 변명을 내세우면서 리앙크루트 락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지도에서는 일부러 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 미국에 그야말로 얕잡아 보이고 있는 그런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만 나오면 모든 걸 갖다가 다 그야말로 거저 퍼주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우리의 이해를 먼저 챙겨줄 리가 있겠습니까?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자국의 이해를 위해서 철저하게 필요하다면 균형 잡힌 외교를 통해서 우리 이해를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키가 되는 것은 남북 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남북 간의 관계를 계속 이렇게 경색시켜 놓고 또 중국하고는 그야말로 무시당하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친하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우리의 권리를 대신 찾아주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는 독도 문제만큼 또 영토 문제만큼은 조용한 외교를 해서 국제 분쟁화를 하려는 일본의 시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지나치게 조용해서 그런 걸까요? 뭐 독도뿐만 아니라 지금 지도도 봤지만 동해 표기도 사실은 논란이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이스트 C가 맞는데 시 오브 재팬 일본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외교력의 실패가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건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밑부분인데요. 이 좀 황당하면서도 상당히 무서운 그런 사건입니다. 이 중국 공짜 여행에 속아서 여고생이 납치됐습니다. 그래서 8시간 만에 탈출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인터넷에 응모를 했습니다. 중국 여행 공짜로 시켜주겠다. 그랬더니 진짜로 중국 항공권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받아서 중국에 가서 여행을 했는데 갑자기 초청을 한 사람이 돌변을 하더니 인질범, 납치범으로 변해갖고 한국에 있는 집에 전화를 걸어서 석방 대가로 돈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히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실제로 항공권도 보내줘서 중국으로 유인을 했다라는 거니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건이겠습니까? 상당히 그 단순한 보이스 피싱에서 실제로 그 대상을 네. 납치를 해서 꿰어서 말이죠. 이른바 그 납치 강도가 실제로 벌어진 사건인데요. 예. 그나마 이제 그 핸드폰은 압수당했지만 갖고 있던 그 노트북을 통해서 그 IP 어드레스와 그 위치가 추적이 돼서 그 한국 경찰과 이제 중국 공안이 그야말로 긴밀한 협조를 한 탓에 8시간 만에 결국은 이제 그 장소에 이 건 여고생은 거죠. 진짜 운이 좋았던 운이 거예요. 좋은 상당히 거예요. 좋았던 예. 거죠. 말입니다. 안 그랬으면 어떻게 뭐 인신매매단에 팔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여고생도 사실 이제 응모해서 공짜 중국 비행기 편도표가 이제 왔기 때문에 예. 그것을 그대로 믿고 갔고 부모님한테는 뭐 주변에 여러 가지 그 경쟁을 뚫고서 내가 뽑혔다. 뭐 이렇게 사실 또 거짓말을 하고 이제 간 것이죠. 예. 그리고 어쨌든 그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보이스피싱보다 더 진화된 실질적인 그 납치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상당히 더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참 무서워요. 이런 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공개 응모를 했는데 비행기 티켓이 왔는데 비행기 티켓 뭐 중국까지 가는데 한 3, 40만 원 하거든요. 그 돈을 투자를 해갖고 뭐 600에서 800만 원을 요구를 했다고 하니 납치금으로 석방 대가로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돈을 벌기 위한 중국이나 아니면 조선족 동포들의 그런 범죄 범위가 갈수록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또 좀 걱정되는 것이 아예 인터넷으로요 이렇게 공짜 중국 관광을 시켜준다라고 광고를 해서 응모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응모해서 중국 간 사람이 이 A 여고생 하나뿐일까 반드시 이 광고를 중심으로 한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지를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렇게 어린 학생 같은 경우에 여행은 가고 싶고 공짜라고 하고 또 인터넷에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뭔가 공신력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응모했더니 또 당첨되면 아 이게 나만이 당첨됐구나라는 그런 들뜸 때문에 또 약간 이성적 판단을 못하고 부모가 안 보내줄까 봐 거짓말까지 하면서 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를 정말 잘 이용한 것이고 이제는 버젓이 인터넷에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이런 광고를 공모 형식으로 내기까지 한다니까 이거는 최대한 많이 퍼뜨려서 절대 이런 거에 속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고요. 경찰도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정말 주변에 사기를 당하거나 뭐 납치당하거나 이런 A 여고생 같은 피해자가
정말 생각보다 많이 생기는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공짜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네.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고요. 공짜 뒤에는 함정이 있거나 사기가 있거나 공짜 그 이상의 대가를 네. 반드시 네.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라고 하면은 좋아하시기 이전에 제일 먼저 그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는 게 더 먼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잘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무서워서 하여튼 살기 힘든 세상인 것 같은데 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